운동량, 충격량을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합시다. 관성. 관성의 정의를 얘기하실 수 있으신 분. 관성이란? 물체가.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인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 상태란 뭘 말하는 걸까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 이게 뭔 소리야? 여기 물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정지해 있어요. 내가 얘를 밀어서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저 자리에 계속 정지해 있겠죠? 한번 정지해 있었던 물체, 얘 지금 운동 상태는 어떤 상태야? 정지 상태죠. 한번 정지해 있었던 물체는 앞으로 계속 정지해 있고 싶어요. 근데 여기 공이 있는데 내가 공을 발로 통쳤어요. 떼굴떼굴 굴러가죠. 영원히 가요? 아니잖아요. 가다가 어떻게 돼요? 느려지다 멈추죠. 왜 멈추죠? 마찰력이 있어서. 자, 그럼 여기 마찰이 없다면 내가 발로 공을 통 찼어. 얘는 멈춰 안 멈춰? 마찰이 없으면 안 멈추고 무슨 운동해요? 마찰이 없으면 등속 직선 운동. 속력과 방향이 일정하게 계속 가는 운동을 할 거란 말이죠.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앞으로도 계속 무슨 운동을 하려고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한다. 자, 관성을 나타내는 물체의 운동 상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정지해 있었어? 앞으로도 계속 정지해 있고 싶어해. 한 번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해? 일정한 속력과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싶어해. 이게 관성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관성 앞에 단서가 붙어야 돼요. 물체가 외부에서 힘을 받지 않을 때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원래는 이런 단서가 붙어야 돼요. 운동을 하다가 힘을 받았어. 내가 얘를 발로 멈췄어. 그럼 움직이다가 정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 말고 힘을 안 받는다면 한 번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그래.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해. 자, 이 관성을 실험으로 했던 사람, 실험으로 이제 생각한 거죠. 갈릴레이가 이걸 했었는데, 자, 이렇게 그릇 모양의 빗면. 근데 이 빗면엔 지금 마찰이 없어요. 자,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구슬을 하나 올립니다. 높이가 지금 이렇게 같아요. 구슬을 하나 올리고 여기서 손을 딱 놓으면 이 구슬이 어떻게 되냐? 떼굴떼굴 굴러가요. 굴러가다가 여기를 찍고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올라가요? 마찰이 없다면 처음 높이까지 올라가요. 왜? 에너지는 보존.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죠? 위치 에너지 이만큼을 갖고 출발했으면 마지막에도 이만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에너지는 보존. 자, 내가 이 그릇을 한쪽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좀 눕힐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이렇게 한쪽이 기울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 위치에 공을 놓고 다시 손을 놔요. 자, 떼굴떼굴떼굴 굴러갔다가 이번엔 요 빗면을 타고 올라가요. 쟤 어디까지 올라가게 해요? 쟤 어디까지 올라가요? 같은 높이까지. 기울기는 상관이 없어. 높이만 같으면 에너지가 보존돼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찰이 없다면. 오케이? 자, 조금 더 기울여 볼까요? 이렇게 더 누워있는 그릇입니다. 자, 여기서 손 놔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같은 높이까지 가요. 자, 기울어진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어디까지? 같은 높이까지 가게 돼 있어요. 마찰이 없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이쪽 끝을 잡고 얘를 쭉 내려서 아예 일자로 펴요. 이쪽 그릇이 일자가 돼버린 거야. 그래 놓고 여기서 손을 딱 놔요. 자, 공이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얘 어떻게 가죠? 떼굴떼굴 굴러서 영원히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한 번 운동하기 시작한 물체는 힘을 받지 않는다면, 여기 지금 마찰이 없다 그랬잖아요. 마찰이 없다면 영원히 등속 직선 운동할 것이다. 이게 갈릴레이의 관성에 관한 사고 실험. 사고 실험이 뭐야?
갈릴레이가 이 실험을 직접 그릇을 만들어서 했겠니? 왜 못했을까? 왜 못했어? 마찰이 없는 그릇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 없어? 없잖아요. 세상에 마찰이 없는 물체가 어딨냐. 그래서 이건 만들 수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갈릴레이는 자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만 한 거예요. 머릿속에서 하는 실험이에요. 이런 걸 사고 실험이라 그래. 실제로 한 건 아니고. 근데 진짜로 마찰이 없다면 한 번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얘는 영원히 등속직선 운동하겠지? 한 번 운동하기 시작한 물체는 영원히 움직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걸 관성이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관성은 자기의 운동 상태. 한 번 정지해 있는 애는 계속 정지해 있고 싶어 하고, 만약에 한 번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계속 등속직선 운동하고 싶어 하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의 얘. 자, 내가 한번 정지해 있었어. 앞으로도 내 몸은 여기에 정지해 있고 싶어. 정지하려는 관성의 얘는 뭐가 있어요? 한번 멈춰 있어서 앞으로도 쭉 멈춰 있고 싶어 하는 관성의 얘. 아니, 그러면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관성의 얘 아무거나 하나 들어봐요. 중력. 중력은 관성이 아니죠. 중력이라는 힘을 이미 받고 있는 건데. 관성의 대표적인 얘 몰라요? 버스 몰라요, 버스? 자, 나 버스와 함께 정지해 있어요. 근데 버스가 급출발을 해. 내 몸 어디로 쏠려? 버스가 가는 방향이랑 반대로. 그게 왜 그래? 그러니까 무슨 관성? 잘 생각해봐. 나 원래 이 자리에 정지해 있었지. 그럼 난 앞으로도 여기 계속 정지해 있고자 하는 관성이 있지. 나는 멈춰 있고 싶어. 근데 버스가 일로 가는 거야. 내 몸은 어디로? 반대로 쏠린다니까요? 자, 이거 관성이에요. 근데 뭐 하려는 관성?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 한 번 정지해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정지해 있고 싶어. 또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의 대표적인 예가 이거 기억 안 나? 컵에다가 위에 두꺼운 종이 깔고 여기다가 500원짜리 동전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올린 다음에 내가 두꺼운 종이를 손가락으로 탕 쳐서 날려버리면 동전은 어떻게 돼야지? 종이와 함께 날아가? 아니죠. 동전은 컵 속으로 떨어진다. 왜? 자, 지금 여기서 관성을 나타낸 물체는 누구야? 동전. 더 정확하게는 어떤 관성을 나타냈어? 정지하려는 관성이야? 아니면 계속 움직이려는 관성이야?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이죠. 맞습니까? 이런 게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 줄여서 정지관성이라 그래요. 반면 한 번 움직이기 시작했어. 앞으로도 계속 움직이고 싶어하는 관성도 있어요. 자, 이번엔 내가 버스와 함께 달리고 있어요. 버스가 가다가 급정거를 빵! 그럼 내 몸 어디로 쏠려? 앞으로 가지. 가던 방향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원래 버스와 함께 달리고 있었어. 앞으로도 내 몸은 가고자 하는 관성이 있어. 난 앞으로 가고 싶은데 버스가 섰네?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계속 뭐 하려는 관성?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이야, 이게? 계속 움직이려는 관성. 우리가 이런 걸 관성 중에서도 운동관성. 한 번 정지해 있어서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관성은 정지관성.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해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은 운동관성이라 그래. 운동관성의 대표적인 예. 내가 100m 달리기 정속력으로 하다가 결승점에서 딱 멈출 수 있어? 없어? 없어. 난 원래 달리고 있었어. 내 몸은 앞으로도 달리고 싶어. 그럼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거야. 운동하려는 관성에 의해서 좀 더 가야 멈춘단 말이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성은 관성인데 정지하려는 관성인지 움직이려는 관성인지 정도까지는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좋아요. 관성에 대한 건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운동량, 충격량으로 들어가죠. 운동량. 그래. 운동량의 의미까지는 내가 기억을 못한다 쳐도 운동량, 기호는 뭐예요? 기호. 운동량을 무슨 기호로 표현했었죠? 그건 단위고 단위. 기호. 운동량을 표시하는. 아주 머릿속에서 싹 비우셨구만. 머릿속에서 싹 비워. 운동량은 소문자 P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수업하면서 공식은 기호로 외우는 거다. 제발 한글로 외우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한 적 있죠. P는 혹시 공식 외우시는 분? 운동량 P는 MV. M이 뭐야? 질량. 얘는 질량인데 단위를 뭐로 써야 해? 킬로그램으로 써야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문제의 그램으로 주어지면 여러분은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넣기로 약속한 거예요. 자, 그 다음 V는 당연히 뭐야? 속도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시험을 본 창용고는 알겠지만 속력과 속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속력은 방향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속력은 방향성이 없어. 근데 속도는 방향성이 있어요. 제가 여기 굳이 속도라고 표현한 이유, 실제로 운동량은 방향성이 있는 속도를 씁니다. 속도. 자, 그럼 어쨌든 얘는 속도가 들어가고 단위는 뭘로 넣죠? 미터/세크. 그럼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므로 단위도 곱해서 들어가요. 킬로그램과 미터/세크를 곱하면 무슨 단위가 되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세크라는 긴 단위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운동량의 단위이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운동량은 방향성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운동량은 방향성이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있어요. 여러분 보면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 건데 질량에는 방향이 있나요? 동쪽으로 1km, 서쪽으로 2km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질량은 방향성이 없는 애야. 하지만 속도는 방향성이 있어요. 동쪽으로 1m/s랑 서쪽으로 1m/s는 다른 속도거든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얘는 방향성이 없어. 얘는 방향을 갖고 있어. 둘 중에 한 번만 방향이 있어도 얘는 방향성이 생겨요. 그러면 운동량은 동쪽으로 얼마 운동량, 서쪽으로 얼마 운동량이 다른 값이라는 말이죠. 사실은. 그리고 운동량의 방향은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야? 속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의 방향이 곧 운동량의 방향과 같은 거예요.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어차피 질량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얘 방향을 얘가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운동량 공식 있으니까 여기 계산 한번 해볼까요? 1번 계산식과 단위를 포함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에 내가 기출픽 숙제를 내주는데 기출픽 숙제를 내주는데 운동량을 계산하시오. P는 MV 공식을 써놓고 풀어야지. 공식을 안 써놓고 못 풀어요 하면 때려줄 거야 진짜. 알겠어? 공식 써. 일단 운동량을 구하라 했으면 구하든 못 구하든 일단 공식부터 써놓고 봐요. 자, 그래놓고 M 질량이죠. 있어 없어? 있어요. 2kg 곱하기 속력 있어요. 5m/s 10 그리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s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운동량이에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질량하고 속도 곱하시면 됩니다. 밑에 것도 운동량을 구하라 그랬어? 일단 공식부터 쓰세요. 질량이 얼마래요? 300g. 그럼 300 넣어요? 아니죠. 어떻게 넣어요? 킬로로 바꿔야지. 0.3kg 곱하기 속도 10m/s 해서 3kg 미터/s.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고. 단위는 약속이니까 꼭 정해진 단위로 바꿔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 P는 MV.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운동량이니까 운동량 공식을 쓰고 질량 얼마? 20g? 그램 안 들어가. 그럼 이거 몇 킬로야? 0.02kg 곱하기 속력, 속력. 여기서 이제 보통 직선 운동이니까 제가 속력이라 표현했지만 28에 16 그러면 0.16kg 미터/s죠.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냥 운동량 공식 줘놓고 운동량 구해라. 질량 곱하기 속도. 요 정도는 쉽잖아요. 질량만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충격량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라면 충격량은 공식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 기억합니까? 2개였는데. 충격량은 구하는 방법이 2개 있었어요. 1번, 2번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이 2가지였어요. 문제에서 이런 힌트를 주면 요 공식을 쓰고 저런 힌트를 주면 요 공식을 쓰고 힌트마다 공식이 달랐죠. 첫 번째 공식.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방법. 자, 1번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방법. 그러면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변화량. 처음에서 낮은 걸 빼야 변화량입니까? 자,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린 적 있어요. 교실의 온도가 10도였다가 40도가 됐어요. 그럼 온도 변화량은 몇 도? 30. 이 30 어떻게 구했습니까?
40에서 10을 빼서 나온 거죠. 맞아요? 변화량은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뒤에서 앞을 빼는 거예요.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현재 이 교실의 온도가 10도였는데 0도가 됐어. 그럼 변화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10도 내려갔으니까. 이해했어요? 변화량은 항상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량을 구할 때 1번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운동량이 변했는데 얼마나 변했냐를 이용하면 얘가 받은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을 공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운동량은 P거든요. 변화량을 나타내는 기호가 하나 있었는데 델타. 앞에 삼각형 표시하고 읽을 때는 델타로 읽었습니다. 이게 변화량이란 뜻이었죠. 자,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는 이걸 어떻게 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죠. 아까 온도 변화량도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뺐듯이 충격량도 얘가 운동량이 변했어. 처음에 운동량이 이만큼이었는데 변한 후에 나중에 이만큼 됐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서 구하는 거거든요. 자, 나중 운동량 P 나중이라고 쓰겠습니다. 빼기 처음 운동량 P 처음으로 쓰겠습니다.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더 간단하게 표현할 때면 P-P0로 표현할 수도 있었어요. 저렇게 기호 옆에 0자 조그맣게 붙이고 P0로 붙이면 처음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제로는 처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게 처음 운동량이면 당연히 얘가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서 구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공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자, 충격량은 기호로 원래 뭘 쓰더라? 원래 대문자 I를 써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구할 수 있고 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충돌 시간으로도 구할 수 있었어요. 요 F는 힘이에요. 충돌할 때 받는 힘, 얼마의 힘으로 빵 와서 부딪혔냐. 그리고 델타 T는 델타는 빼기도 합니다.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 부딪혀서 몇 초 동안이나 충돌을 했냐. 요 힘과 시간을 곱해서 충격량이 나오기도 했어요. 문제에서 힘하고 시간을 힌트로 주면 2번 공식을 써서 충격량을 구하시면 되고 운동량을 힌트로 주면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갖고 1번식으로 충격량을 구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원래 충격량의 기본식은 사실 2번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충격량 힘이라고 하는데 힘의 단위가 뭐죠? 좋아요. 뉴턴입니다. 시간의 단위는 당연히 초를 써요. 분으로 줘도 여러분은 초로 고쳐셔야 넣으셔야 돼요. 그럼 충격량은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충격량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뉴턴 곱하기 세크가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운동량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였잖아요.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예요. 근데 1번 공식을 잘 보면 나는 충격량을 구하고 싶은 거지만 계산은 운동량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운동량을 갖고 계산해서 충격량이 나오는데 단위가 운동량이랑 충격량이 다를 수가 있나요? 운동량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고 충격량은 뉴턴 세크인데 사실 이 뉴턴 세크 충격량 단위하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운동량 단위는 같은 단위다. 두 개를 왔다리 갔다리 바꿨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단위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운동량의 단위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많이 쓰고요. 충격량 단위엔 뉴턴 세크를 주로 쓸 뿐 사실 두 개는 같은 단위예요. 왜 같은 단위인지 제가 이따 계산에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튼 두 개는 똑같은 단위니까 이렇게 운동량을 이용해서 충격량을 구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자, 충격량은 제가 아까 운동량은 방향성이 있다 없다. 방향을 가진다 안 가진다. 운동량은 방향이 있다. 왜냐면 저 속도가 방향이 있는 애라서 얘 방향을 얘가 따라간다. 그럼 충격량은 방향이 있게요 없게요? 없다.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죠. 일단 시간의 방향 있나요? 동쪽으로 1분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시간엔 방향성이 없죠. 힘의 방향성 있나요? 동쪽으로 1뉴턴과 서쪽으로 1뉴턴은 다른 힘이잖아요. 쟤는 방향이 있어요. 둘 중에 한 놈만 방향을 가져도 얘도 방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을 따라간다? 힘의 방향을 따라간다.
시간은 어차피 방향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얘만 방향성이 있어서 충격량의 방향은 내가 주는 힘의 방향과 같아요. 운동량의 방향은 물체의 어디 갔니? 운동량의 방향은 물체의 속도의 방향과 같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자, 공식 3개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제가 문제에 적용을 해보죠. 이번에는 충격량 계산입니다. 여러분 옆에 공식 2개 써놨죠? 1번 공식, 2번 공식 보시면서 지금 다 까먹으셨을 테니까 공식 보시면서 대답하세요. 1번 2N의 힘을 10초 동안 받았습니다. 1번 공식 써야 돼요? 2번 공식 써야 돼요? 2번 공식 써야 돼요. 그럼 2번 공식을 먼저 써요. 충격량 I는 F 델타 T를 쓰시란 말이에요. FT, 제가 델타 생략할게요. 귀찮으니까. 이걸 쓰시고 힘 얼마? 2N 곱하기 시간 얼마? 10초. 아, 얘는 충격량 20N세크를 받았구나.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문제에 준 힌트가 힘하고 시간이니까 그냥 힘하고 시간을 이용해서 공식에 넣으시면 되고요. 2번 30N의 힘 0.05초. 또 힘하고 시간을 줬네요. 또 2번 공식 쓰셔야죠. I는 FT. 일단 써요. 요거 써야겠구나. 힘이 30N에 시간이 0.05초.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5입니까? 1.5N세크. 이렇게까지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간단하죠? 근데 이제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래프를 줘놓고 충격량을 구하래요. 여러분, 그래프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다? 그래프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다? 그래프 이름을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힘과 시간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군요. 힘시간 그래프, 힘시간 그래프. 아이고, 힘시간 어서 많이 봤는데. 힘하고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인데. 자, 힘시간을 그래프로 표현해서 충격량을 구하라고 하면 단순히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 힘시간 그래프는 그래프에 뭘 구하셔야 돼요? 밑넓이를 구해야 충격량이 나옵니다. 그래프 모양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힘시간 그래프는요, 밑넓이를 구해야 충격량이 돼요. 그럼 얘의 밑넓이를 구해봅시다. 밑변이 4, 높이가 10, 삼각형이니 반 잘라야죠. 따라서 얘는 20, 그리고 충격량이니 단위는 그대로 뉴턴세크 그냥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처럼 숫자만 주면 공식에 넣으시면 되고요. 힘시간 그래프로 주면 그래프의 밑넓이를 구하시면 충격량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좋습니다. 자, 이제 또 1번이야? 숫자가 왜 이래? 자, 밑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A와 B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빠르죠? A가 더 빠르죠. 그럼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A가 B를 따라잡아요. 그죠? 뒤에 가는 놈이 빠르니까. 그러면 얘가 막 가다가 B를 따라잡으면 빵! A가 B에 갔다가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A가 B랑 여기 지금 중간에 충돌을 하는 그림이 생략이 됐는데 A와 B가 빵 충돌하는 순간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필기가 힘드니까. 이게 A, 이게 B. 지금 충돌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충돌 후에는 다시 둘이 분리가 돼서 다시 이렇게 따로따로 간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B가 일로 가고 있는데요. A가 뒤에 왔고 빵 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면 B의 입장만 일단 생각해보죠. B의 입장. B의 입장에서는 내가 오른쪽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A가 뒤에서 와갖고 어느 쪽으로 힘을 준 거예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힘을 더 준 거죠.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자식이 오른쪽으로 또 밀었어. 자, 내 속도는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그죠?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힘을 더 줬으니 당연히 빨라지죠?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B 입장에서는 A가 B한테 요 방향으로 힘을 줘서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여러분, 힘은 혼자 줄 수 있는 겁니까?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는 거 기억나요? 내가 주먹으로 책상을 빵 치면 왜 때린 사람은 난데 내 주먹이 아프죠? 내가 얘를 친 거랑 똑같은 힘으로 동시에 얘도 나를 치는 거잖아요. 항상 모든 힘은 주고받는 거예요. 나 혼자 치고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두 힘을 항상 주고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뉴턴이 붙인 이름. 혹시 기억하시는 분? 힘을 혼자 줄 수 없어. 내가 얘한테 그렇죠. 작용 반작용. 내가 얘한테 1뉴턴을 주면 그 순간 얘도 나한테 반대로 똑같이 1뉴턴을 주고 있는 거예요. 힘을 혼자 절대 줄 수가 없는 거다. 요 작용 반작용은 둘이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어떻다. 항상 반대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가 B한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줘서 B의 속도가 빨라졌다면 A 입장에서는 B한테 힘을 안 받았겠어요? A가 B한테 힘을 주는 순간 B도 A한테 힘을 준 거예요. 어느 쪽으로? 반대쪽으로. 이거는 B가 A한테 준 거예요. A가 B한테 이만큼의 힘을 주는 순간 B도 A한테 반대쪽으로 이만큼을 사실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A 입장에서는 A는 오른쪽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B가 갑자기 빵 충돌하는 순간 반대로 힘을 빵 줬어요. 그럼 충돌 후에 A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느려지죠. 내 일로 가고 있는데 얘가 일로 밀었잖아요. 지금 그죠? B는 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빨라지고 A는 가는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았으니 당연히 충돌 후에 느려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나 A와 B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힘은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는 똑같을 거고 A와 B가 서로 힘을 주고받는 시간도 같을 수밖에 없죠. 아니 둘이 서로 충돌하는데 A가 B랑 충돌하는 건 10초인데 B가 A랑 충돌하는 건 20초일 순 없잖아요. 그죠? 서로 충돌하니까 당연히 충돌 시간도 같아요. 그럼 주고받는 힘의 크기도 같고 충돌 시간도 같아. 주고받는 힘의 크기도 같고 충돌 시간도 같으면 결국 A와 B가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은 거지. 이해했습니까? A와 B가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크기는 똑같은데 무엇을 다르게 주고받았어 지금? 충격량은 크기를 똑같이 서로에게 주고받았는데 무엇이 반대야? 방향이 반대로 된 거예요. A는 B한테 오른쪽으로 준 거고요. B는 A한테 왼쪽으로 충격을 준 거죠. 방향만 반대인 거예요. 이해하였습니까? 자,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두 물체는 충격량을 무조건 주고받게 돼 있어요. 혼자 줄 수가 없어요. 주고받게 돼 있는데 이 둘이 주고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무조건 같고 충격량의 방향은 무조건 반대로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였습니까? 자, 그래서 충돌하고 나니까 보세요. A는 속도가 줄었죠. 5에서 1로. 왜냐면 반대로 받았으니까. 그리고 B는 늘었죠. 2에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늘었겠죠. 자, 쟤를 이제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1. A와 B의 충돌, 처음 운동량이라는 게 이제 충돌하기 전을 말해요. 충돌 전 운동량 구해봅시다. A 거부터 해볼게요. 지금 운동량을 구하라 했으니 공식을 뭘 써야 해요? 운동량 공식. P는 MV, P는 MV. 알겠습니까? 운동량 구하라 그랬으니까 P는 MV. 자, 근데 A의 운동량이니까 제가 PA로 표시할게요. 얘 질량 얼마야? 2kg. 속도 얼마야? 5. 그래서 10 kg/m/s. 이게 A의 처음 운동량이죠. 원래 이만큼 갖고 있었어요, A는. B도요. B의 운동량이니까 PB라고 할게요. B 질량이 얼마짜리예요? 4kg. 그리고 속도가 2였어요. 그래서 8kg/m/s. 이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었어요, 얘는. 이게 원래 AB가 갖고 있던 운동량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래요. 그러면 충격량은 구하는 방법이 아까 1번, 2번 공식이 두 개예요. 자, 이 문제에서 A가 받은 충격량 구하고 싶어요. 1번 공식 써야 돼요? 2번 공식 써야 돼요? 1번. 1번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힘도 없고 시간도 하나도 없어요. 2번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은 구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지금 A를 보면. 그럼 처음 거, 나중 거 구해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걸 하면 되겠죠. 1번 공식을 써야겠죠. 그러면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니까 누구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야 돼요? A의 운동량 변화량이에요? B의 운동량 변화량이에요? A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면 되겠죠? A의 나중 운동량이 얼마예요? 지금 충돌 후에 2예요. 얘 처음에는 10이었고요. 나중에 2예요. 그럼 빼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8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크기라는 말이 붙었네요. 크기는 무슨 뜻? 과학에서?
절대값. 그러면 얘가 받은 충격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갖고 얼마야? 8 충격량이니까 단위에 뉴턴세크 그냥 붙이시는 거예요. 8 뉴턴세크고 얘 방향은 어느 쪽으로 받았어요 지금? A가 받은 충격량인 거죠? 얘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얘가 받은 충격량 방향 왼쪽이죠. B한테 반대로 받았잖아요 얘 지금. 그죠? 따라서 방향은 왼쪽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였습니까? 자 그럼 3번에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방향. 여러분 B의 나중 운동량을 몰라요 사실. 왜냐면 V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알아야만 합니까? A가 받은 충격량이 8뉴턴세크예요. B가 받은 충격량은 당연히 얼마예요? 8뉴턴세크예요. 충돌하는 두 물체가 충격량을 다르게 주고받을 수는 없다니까. 절대로. 무조건 똑같아요. 대신 뭐만 다르게? 방향만 반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B의 나중 운동량 못 구해도 A 거 구했으면 끝난 거예요. B도 당연히 얼마를 받아요? 8뉴턴세크를 받은 거예요. A한테. 다만 방향만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해하였습니까? 그래서 충격량은 둘 중에 한 놈만 구하면 돼요. 나머지 한 놈은 무조건 똑같이 받으니까. 방향만 받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B의 입장에서 나중 속력 V는 얼마일까요? 자 얘가 원래 운동량이 얼마였죠? 8이었죠. 원래 8. 오른쪽으로 8. 근데 오른쪽으로 8의 운동량을 가진 상태에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A한테 오른쪽으로 충격량 얼마를 또 받았어요? 8을 또 받았죠? 그럼 8 있었는데 8 또 받았어요. 이게 얼마 돼요? 나중 운동량 16.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게 운동량 8이 있었는데 충격량 8을 같은 방향으로 받으면 더해서 나중 운동량 16이 되는 거예요. 근데 A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10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 B한테 반대로 8을 받았잖아요. 그니까 빼가지고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나온 거야? 2가 나온 거예요. 방향이 운동량이랑 충격량이 같으면 더해서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고, 운동량과 충격량 방향이 얘처럼 반대면 원래 10이었는데 반대로 8 받았으니 빼서 2가 되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량, 충격량을 막 이렇게 더하고 빼도 되나요? 되죠. 어차피 같은 단위를 쓰는 애들이라 그랬잖아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나 뉴턴세크나 똑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량, 충격량 더하고 빼도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B는 오른쪽으로 8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또 8을 A한테 받았으니까 얘는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돼요? 16이 나와야 되고, 나중 운동량 16이 나오려면 속도가 얼마였단 얘기예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가 4m per sec가 되었단 얘기죠. 그래야 운동량이 16이 나오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얘의 나중 속력은 얼마? 아까 얼마였어요? 4, 4, 16. 4m per se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지금 이거를 한 방에 갖다 치면, 자,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안 하고 그림을 덜렁 요렇게 줘놓고, 자, 얘의 나중 속도 V를 구하시오.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A는 운동량이 줄었네. 얼마나 줄었지? 10에서 2가 됐으니 8 줄었지. A가 8 줄었으면 B는 8 늘었겠네? 주고받는 거니까, 그죠? B는 8 늘었겠네? 그럼 얘 원래 4이 8인데 8이 또 늘었으니 16? 아, 그럼 4 곱하기 얼마 해야 16이지? 4! 원래는 한 방에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계를 거쳤지만. 이해했습니까? 이게 1번 방법.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이 크기가 같다를 이용하는 게 1번 방법. 2번 방법은 내가 이 방법을 이용하기 싫어. 그러면 뭘 이용하시면 되냐? 자, 여러분. 어차피 A한테서 줄어든 충격량이나 B에 증가한 충격량이나 무조건 똑같이 두고 받아야 되죠. 그러면 B가 받은 만큼 A는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 얘네들의 총 운동량, 충돌 전, 얘네들의 총 운동량은 충돌 전후에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A가 B한테 주는 만큼 B는 A한테 반대로 주니까 결국 더해보면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전체 운동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얘네 충돌 전 총 운동량 얼마인지 계산해 볼래요? 2, 5, 10, 4, 2, 8 합쳐서 18이었어요. 충돌 전에 다 해서. 몽땅 다 해서. 그죠? 자, 얘 충돌 후의 운동량 볼래요? 1은 2,
V를 모르니까 4V, 2 플러스 4V 합치면 이게 나와야 돼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전체 운동량은 절대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쟤한테 준 만큼 나한테서 빠지기 때문에 전체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전과 운동량 다 더해요. 충돌 후 거 다 더해요. 무조건 같아야 돼요. 여기서 V를 구해도 똑같이 4가 나와요. 편하신 방법 쓰시면 돼요. 이 두 번째 방법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법칙은 예외가 없어요. 너무 좋죠? 그 어느 경우에도 예외가 없어요. 운동량 보존은 항상 성립이에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총 운동량. 다만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얘네 둘이 일로 가고 있었어요. A와 B가. A가 더 빨라서 A, B가 빵 충돌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충돌이 끝났는데 A는 일로 가고 B는 일로 가요. 이렇게 충돌 후에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경우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반대가 되는 경우는 자, 충돌 전 운동량 싹 더해요. A 질량에다가 A 속도 싹 곱하고 B 질량 B 속도 곱해갖고 싹 더해요. 그 다음 충돌 후 운동량 구할 때 B 질량하고 B 나중 속도 곱한 다음 A는 혼자 방향이 반대죠 지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A 질량에다가 A 속도에 마이너스 붙여서 곱해줘야 되는 거. 혼자 방향이 반대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잡아줘야 돼요.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충돌 전후에 방향은 다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고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한 놈이 반대로 갔다? 반대로 간 놈은 마이너스 잡아줘야 돼.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알겠죠? 충돌 전후에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 그러면 이걸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1. 얘의 변화량만큼 얘도 변했을 것이다. 얘가 줄어든 만큼 얘는 늘었겠지로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전체 운동량은 절대 안 변해! 로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편하신 거 쓰시면 됩니다. 이해하였습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 5번. A와 B의 충돌 시간이 0.01초였다면 A가 B에 가한 힘의 크기. 자, 몇 번 공식 써야 될까요? 1번, 2번. 2번인데 정확하게 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2번에 공식이 I는 FT잖아요. 이 중에 정확하게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면? I예요? F예요? T예요? F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식을 2번 공식을 쓰긴 쓸 건데 2번 공식을 쓰긴 쓸 건데 나는 힘을 구할 거니까 내가 직접 구해야 되는 건 요 놈이야.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 말고 나머지 두 놈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미지수 하나를 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T는 있어요? T는 있죠. 충돌 시간 0.01초. I는 어디 있어요? I가 뭐죠? 충격량. 충격량 어디 있어요? 위에서 이미 풀어놨어요. 8이라고. 갖다 넣으시면 돼요. 그럼 I 자리에 8N세크. 힘 몰라. 시간 0.01초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받은 힘은 얼마? 800. 그리고 힘이니까 단위는 뉴턴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일단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어. 뭐부터 해? 아, 어떤 공식 쓰지? 부터 골라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공식의 여러 가지 기호 중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지? 그럼 구해야 되는 그 애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찾아서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였나? 오케이, 괜찮죠? 그리고 또 하나. 요 충격량에서 F가 힘이잖아요. 근데 이 힘은 따로 이름 있었던 거 기억해요? 힘이라고도 하고 이거 뭐라고도 나오는데 혹시 이 힘 이름 기억나나? 얘 이름이 있는 힘이었어요. 충격량이랑 다른 거예요. 쟤는 충격력, 힘이에요. 힘. 충돌할 때 받는 힘. 그래서 힘을 구해라 혹은 충격력을 구해라. 다 저 F 구하라는 소리예요. 충격량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다 나오냐? 그냥 힘이라고 안 나오고 평균 힘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다 똑같아요. 하여튼 충격력, 력자도 힘력자잖아요. 일단 이름에 힘이 들어간 놈은 다 저거 F 구하라는 소리예요. 알겠니? 그리고 단위만 제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힘이니까 뉴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괜찮죠? 그니까 일단 여러분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요? 얘 지금 방망이로 공 쳐서 날려보내고 있어요. 야구공의 충돌 전 운동량
얼마인지 계산해서 말해봐요. 충돌 전 야구공의 운동량 얼마? 그거 어떻게 나왔어요? 1. 질량 곱하기 충돌 전 속도죠.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 P는 질량 0.1kg 곱하기 속도 10 해서 1kg/ms예요. 뭐 여기까지는 금방 쉬워요. 충돌 후 운동량. 충돌 후니까 제가 뭐 P'으로 할까요? 충돌 후 운동량 얼마예요? 여기 다 이게 빠졌네요. 다 크기, 운동량의 크기. 질량 곱하기 속도죠. 질량 곱하기 속도 0.1. 뭐 야구공을 방망이로 쳤다고 질량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0.1 곱하기 30. 그래서 충돌 후에는 3kg/m예요. 이게 나중 운동량, 이게 처음 운동량. 자, 이제 충격량을 구하래요. 충격량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요. 그럼 2예요? 자, 이걸 조심하셔야죠. 아까 앞에 문제랑 뭐가 달라요? 얘네는 충돌하기 전후의 방향이 다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안 썼죠. 이 자식은 충돌 전과 충돌 후의 방향이 뒤집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라 그랬죠? 둘 중에 한쪽에 마이너스. 그래서 충돌 전에 1이고 충돌 후에 3이잖아요. 둘 중에 한쪽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어디에 붙일래요? 그건 너님 마음이에요. 상관없어요. 여기를 플러스로 잡아버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얘를 플러스로 잡아버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다? 자, 1번 공식, 2번 공식. 1번.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써야겠죠? 나중 운동량 얼마? 3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 마이너스 1인 거. 이게 충돌 전후의 방향이 뒤집어지면 한쪽에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해야 되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4 뉴턴 세크. 이게 충격량입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더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요. 상관없어요. 왜? 크기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와도 답 쓸 땐 그냥 떼고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마이너스 붙이든 여러분 마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였나? 자, 요게 4 뉴턴 세크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4번. 충돌 시간 줬어요. 힘의 크기 구해라. 어떤 공식? 1번, 2번. 2번. 그럼 일단 공식을 써. I는 FT. 쓰시고 이 중에 내가 뭘 구해야 되지? F. 이걸 구하는 거네. 그럼 I랑 T는 알아야겠네. 근데 I 알아요. 위에서 이미 구했잖아요. 집어넣으세요. F 몰라. 내비두세요. 시간 0.5초 알려줬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받은 힘의 크기 F는 0.5분의 4니까 8 그리고 힘이니까 뉴턴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였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래프가 나오면 제가 뭐부터 하시라 그랬어요? 그래프가 나오면 뭐라고? 이름 확인. 힘시간 그래프구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셔야 됩니까? 민넓이가 충격량이겠구나. 이게 떠올라야 되죠. 민넓이가 충격량이겠구나. 여기까지 감 왔어요? 자, 그럼 10초 동안 받은 충격량 계산하라는데 그래프로 주었으니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요? 민넓이로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선 공식이 굳이 필요 없죠. 그죠? 민넓이 계산하면 돼요. 그럼 10초 동안의 민넓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이만큼이죠. 이만큼.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서 더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민넓이가 5, 6에 30.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민넓이가 6 더하기 10, 16에다가 8, 8, 5, 40. 그럼 총 더하면 70이고요. 민넓이가. 충격량이니까 충격량 단위 뉴턴 세크 알아서 붙여주시면 돼요. 뉴턴 곱하기 세크.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힘시간 그래프로 주어졌으면 뭘 해요? 민넓이를 구해요. 민넓이를 구하면 그게 뭐야? 충격량이거든요. 여기까지는 계산이 돼요. 자, 이물체의 질량이 2kg고 처음에 정지 상태였다면 5초 후와 10초 후에 속력을 구하시오. 여러분, 일단 주어진 힌트가 질량 줬고요. 처음에 정지에 있었다 그랬고요. 구해야 되는 건 5초 후, 10초 후에 속력이에요.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몇 번 공식 써야 되지부터 고르셔야 돼요. 자, 어떤 공식을 쓰셔야 돼요? 충격량 공식 중에 1번. 운동량 변화량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 공식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 써놓고, 여기까지 써놓고,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건 10초 후 속력이에요, 여러분. 10초 후 속력. 그럼 이게 처음 속력입니까? 나중 속력입니까? 나중 속력. 사실은 이 공식이라는 게요.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야. 근데 운동량은 결국 질량 곱하기 속도 아니겠습니까? 얘도 당연히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중과 처음이라는 게 어떤 나중과 처음이에요? 충돌하기 전과 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물체가 가다가 빵 충돌을 해서 힘을 받았어요. 그럼 힘을 받는다고 얘가 질량이 막 변합니까? 아니죠. 나중 운동량하고 처음 운동량이 다 운동량이니까 MV 공식으로 구하는데 나중과 처음의 질량이 바뀌진 않아요. 그럼 충돌 전과 후에 결국 변하는 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정확히?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이 바뀌어서? 왜 여기서부터 헤맬까? 속도죠. 여러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이게 변한대요. 운동량이 충돌해서 바뀌었대요. 그러면 운동량이 변하려면 이거와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충돌한다고 질량이 변하냐고요. 그럼 결국 얘가 변하는 거예요. 충돌 후와 충돌 전에 질량은 똑같고요. 결국 속도의 차이예요.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이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량의 변화량은. 여기까지 감 왔어요? 왔어요? 자, 그러면 얘의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 계산에 이제 넣어볼게요. 얘 충격량이 얼마죠? 얘 충격량. 지금 여기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기호는 뭐예요? 이 공식을 잘 보세요. 내가 구해야 되는 기호는 뭐예요? V도 두 종류인데요. V 나중, V 처음. 나중 속력 구하는 거예요. 충돌 후 속력.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정확하게 얘예요, 얘. 그쵸?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 건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충격량 I 얼마? 이거 어떻게 알아요? 충격량 I 어떻게 알아요? 그래프 왜 줬어요? 여기서부터 헤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 충격량 I 어떻게 알아요? 그래프에 힘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뭐요? 넓이가 충격량이다.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I를 못 찾아요? 그래프가 있는데 민넓이 쓰시면 되잖아요. 주의할 점은 5초 후의 속력이니 민넓이도 어디까지만 써요? 5초까지만 쓰시는 거예요. 5초까지만 했을 때 민넓이가 얼마예요? 30이죠? 그러면 I 5초까지 받은 충격량 30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I를 심시간 그래프의 민넓이가 충격량인 건 알면서 심시간 그래프를 줬는데 I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래프를 줬으면 민넓이로 해서 구해야죠. M이 뭐예요? 질량 줬잖아요. 2kg. 집어두세요. V 나중 몰라. 내비 두세요. 모르면. 빼기 질량 2kg 곱하기 처음 속도 얼마? 정지에 있었다고 써줬잖아요. 지금 문제에 다 있단 말이에요. 갖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얘의 나중 속도는 얼마? 15m/s구나. 즉 얘의 5초 속도는 15m/s구나. 이게 계산하시면 15잖아요. 이게 빵이니까 사라지니까. 알겠어요? 이 따라왔어요? 여러분 공식을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운동량 자리에 MV 이렇게 집어넣어서도 쓰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충돌한다고 질량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결국 속력이 달라지는 것이구나.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번엔 10초 후 속력 똑같아요.
공식은 여기다 넣을 거예요. MV 마이너스 MV 제로 이렇게 쓸게요. 이게 나중 속력, 이게 처음 속력이란 뜻입니다. 자, 내가 이 중에서 구해야 되는 건 뭐? 이거 나중 속력. 10초 후 속력. 10초 후 속력. 그럼 I 자리엔 뭐가 들어가? 충격량. 언제까지 받은 충격량? 10초 동안 받은 충격량 들어가야죠? 근데 10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그래프에 10초 동안의 민넓이 싸그리 다 70이잖아요. 그죠? 10초니까. 그럼 이 자리에 70 집어넣으시고. 질량 2kg라 그랬고. V 몰라. MV 제로 어차피 넣어봐야 처음 속도 빵이니까 이거 사라져. 그럼 V 얼마? 10초 후의 속력은 35m/s가 되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엔 3번 보세요. 질량은 똑같이 2kg고요. 처음 속력이 아까는 처음에 정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속력이 빵이었는데 이제 빵이 아니에요. 처음 속력이 3m/s가 있어요. 5초 후, 10초 후 속력 구해볼게요. 자, 공식 똑같아요. 얘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입니다. 이 중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요?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나중 속력? 이거죠, 이거. 얘를 구해야 돼요. 그럼 얘 말고 나머지는 다 알면 돼요. 집어넣으시면 돼요. I는 충격량 어디서 찾아낸다고요? 그래프 민넓이. 근데 5초 후의 속력이니까 민넓이도 5초 것까지만 구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5초 동안의 민넓이 아까 얼마였어? 30. 집어넣으세요. 질량 2kg라고 여기 알려줬고요. 나중 속도 몰라 빼기 질량 2kg의 처음 속력이 이번엔 빵이 아니에요. 3이 있어요.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여기서 V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 18. 내가 계산 이상합니까? 2, 3은 6. 18 아닙니까? 18 m/s가 되는 겁니다. 아주 잘하는 짓이다. 산수도 못하고. 자, 이번에는 10초 후에 나중 속력을 구해볼 거예요. 식은 똑같아요. I는 MV-MV0.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나중 속력이니 이거예요. 이거. 나머지 거 다 넣으시면 돼요. I는 10초 후 운동량이니 10초 때까지 총 민넓이 싸그리 집어넣어요. 70. 질량 2kg 나중 속력 몰라 빼기 질량 2kg 처음 속력 뭐 얼마라고요? 3. 이거 계산해서 V 구하시면 10초 후 속력 나옵니다. 2, 3은 6, 38m/s. 맞아요, 근데? 38이? 76. 2, 3은 6. 28, 막 먹거나 38m/s.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요? 처음에 정지에 있었다 그러면 여기가 다 이제 빵이 돼버리니까 날아가고요. 처음에 정지가 아니었으면 요항에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항상 공식 쓰시고 이 중에서 내가 구해야 하는 게 뭔지 찾으신 후 나머지 거는 문제의 힌트에 다 있습니다. 갖다 집어넣으셔서 계산! 아저씨 알겠어? 자, 그다음 아까 야구방망이로 치는 거랑 비슷한 문제다. 튕겨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 기호에 익숙치 않아요. 기호는 숫자처럼 쓰시는 겁니다. 잘 봐요. 내가 이걸 계산하고 싶어요. 계산해야 되는 게 충격량이에요. 그럼 충격량 공식 써야지. 몇 번? 문제의 준 힌트를 잘 보시고 몇 번 공식을 써야 되는지. 1번 운동량의 변화량을 써보도록 하죠. 그럼 충격량은 MV-MV0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잖아요. 자, 얘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 얼마인지 볼까요? 얘 원래 운동량 얼마였어요? 얘 원래 운동량 원래 운동량 얼마? MV. 이게 충돌 전 운동량이죠. 근데 충돌 후 나중 운동량 얼마? 0.5MV.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죠? 그러면 충격량 I는 I 썼구나. I는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 있네요.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그냥 들어가면 돼요? 왜 안 돼요? 방향이 반대네. 둘 중에 한쪽에 마이너스 잡아줄 겁니다. 얘를 플러스로 잡으면 제가 마이너스. 얘를 플러스로 잡으면 제가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부호는 띌 거니까. 자, 나중 운동량 0.5MV. 빼기 처음 운동량 마이너스 MV. 그럼 얘의 운동량 변화량 얼마?
1.5MV 뉴튼 세크. 이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예요. 근데 이게 숫자로 안 주고 이렇게 기호로 주면 여러분이 기호를 다 빼시더라고요. 왜 빼요? 기호도 곧 숫자예요. 나중 운동량 0.5MV, 처음 운동량 MV, 그리고 방향이 반대니까 한쪽에 마이너스, 계산하면 1.5MV까지 다 써주셔야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얘가 받은 충격량 이만큼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힘 계산 몇 번 공식? 2번 뭐더라? I는 FT. 나 이 중에서 뭐 구하고 싶은 거지? I, F, T 중에 난 뭘 구하고 싶은 거야? F를 구하고 싶은 거야. 왜? 힘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F 말고 나머지는 다 갖다 때려 넣으시면 됐는데 시간은 여기 있네요. 0.05초. T는 찾았어요. I는. 저게 충격량 아니에요? 충격량 어디 있어요? 위에 내가 구했잖아요. 1.5MV. 집어넣으세요. 자, I 자리에 1.5MV. 왜 기호를 다 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1.5MV가 다 충격량이에요. 는 힘 몰라. 내비두세요. 시간 0.05초?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F는 0.05분의 1.5MV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 둘 5, 25, 5, 35, 30 MV 뉴턴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왜 MV 빼먹어요? 여기까지 식에 MV 써놓고 답 쓸 땐 MV 다 빼고 써.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저기까지가 다 숫자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단위는 그 뒤에다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30 MV 뉴턴만큼의 힘을 받은 거예요. 알겠니? 기호도 숫자입니다. 응? 자, 이제 4번 문제 봐요. 이게 딱 내신용인데 처음에 정지 상태였던 이 물체들이 자, A는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인데 F라는 힘을 T초 동안 받았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뭐부터 해야 되죠? 어떤 공식 쓸 건가? 몇 번? 2번. 왠지 알아요? 힘하고 시간을 줬잖아요. 그럼 힘 시간이 있는 공식 2번을 써야죠. 그죠? 자, A가 받은 충격량이니 I는 FT 공식을 쓸 거예요. 공식은 I는 FT를 쓸 것이고요. A가 받은 충격량이니 저는 I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가 받은 충격량이니 IA. 그럼 A가 받은 힘 얼마? F. A 그거 시간 얼마? T. 이게 A가 받은 충격량이에요. FT. 단위는 뉴턴세크. 끝. 기호로만 줬으니까 이거예요. B가 받은 충격량. 제가 I, B를 하겠습니다. B가 받은 충격량. 자, B 힘 얼마 받았어요? EF. 곱하기 충돌 시간 몇 초? 2T초. 그럼 얘가 받은 충격량은 4FT. 뉴턴세크.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B가 받은 충격량이 A가 받은 충격량의 4배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기호가 나와도 다 숫자처럼 그냥 공식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C가 받은 충격량 IC라고 하겠습니다. 힘 얼마? 4F. 시간 2초, 2T초. 8FT의 충격량을 받았군요. 8FT 뉴턴세크. 이만큼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감았어요? 자, 그 다음 ABC의 충돌 후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무슨 뭐부터 찾아요? 뭐부터 찾아요? 몇 번 공식 쓸까? 다 똑같잖아요. 나 충돌 후의 속도 몇 번? 속도 들어가는 공식 1번. 속도를 구할 거면 속도 들어가는 공식 써야죠. 1번. 1번이 뭐예요? I는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거 쓸 거예요. 근데 얘를 좀 풀어서 쓰면 MV-MV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어차피 충돌한다고 질량이 바뀌는 건 아니니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결국 여기서 충격량 차이가 오는 건데. 자, 이 공식을 이용하여 ABC의 충돌 후 속도 A부터 구해볼 거예요. 여러분, A의 충격량이 FT예요. 나 지금 이거 구하고 싶은 거예요. 충돌 후 속도니까 나중 속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 속도. 나중 속도. 그러면 A는 충격량 얼마?
FT죠. I 자리에 FT 넣으세요. 는 A 질량 얼마예요? 근데 M 질량 곱하기 A의 속도니까 VA로 표시하고요. 원래는 빼기 처음 속도가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얘 처음에 다 정지 상태였다요. 따라서 V0가 다 빵이죠. 이 항은 있으나 많아요 사실. 처음 속도가 다 0이었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어봐야 다 빵이에요. 맞습니까? 이건 쓰나 많아죠. 그러면 따라서 아하 충돌 후 A의 속도 VA는 M분의 FT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M분의 FT 미터/s 한 거예요. 오케이? 기호로 그냥 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이번에는 B의 충돌 후 속도. 역시 2공식 쓸 거예요. I 얼마? B의 충격량 얼마? B의 충격량 얼마? 위에 구했잖아. 4FT. 저거 왜 계산했어요? B가 받은 충격량 4FT는 그대로 넣는 거예요. 질량, B 질량 얼마라고 나와 있어? EM. 표에 써 있잖아요. 그대로 넣으세요. 그 자리에다. EM 곱하기 B의 속도 몰라 VB로 표시하겠습니다. 빼기 MV0가 원래 들어가야 하지만 어차피 처음에 정지니까 이거 빵. 의미 없고. 그럼 B의 충돌 후 속도는 VB는 얼마? EM분의 4FT. 즉 M분의 EFT. 끝인 거예요 이게. 기호가 나와도 그냥 숫자처럼 공식에 때려놓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엔 C의 낮은 속도 해봅시다. C의 충격량이 8FT였거든요. 충격량 자리에 8FT 넣으시고 질량이 얼마예요 얘? EM 곱하기 얘의 낮은 속도 몰라 VC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C의 충돌 후 속도는 EM분의 8FT니까 M분의 4FT. 이게 C의 충돌 후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ABC의 속도의 비 좀 보세요. 1대, 2대, 4. 아, 처음에 다 정지 상태였는데 이만큼 충격량을 받고 나면 맨 마지막에 C가 제일 속도가 빠르구나.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A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비교해서 할 수가 있죠. 이해했나요? 여러분, ABC의 운동량 변화량을 크기 비교하래요. 운동량 변화량을 어떻게 비교하지? 운동량의 변화량 한 단어로 바꿔보세요. 충격량. ABC가 받은 충격량 크기 비교하라는 소리잖아요. 충격량 우리 이미 여기서 구했는걸요? 얘는 FT, 얘 4FT, 얘 8FT. C가 제일 충격량 많이 받았네.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A네. 충격량 이꼴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은 말이잖아. 결국 얘네가 받은 충격량 크기 비교하라는 소리잖아요. 1번에서 충격량 다 계산했잖아요. 그럼 크기 비교만 하시면 끝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이번에는 5번. 얘네 여기서는 충돌 전에 모두 정지 상태였다가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얘네는 원래 운동을 하고 있다가 충돌하면서 멈춘 거예요. 차이를 알겠어요? 위에 있는 문제는 가만히 있다가 힘을 줘서 움직이게 만든 거고, 그래서 나중 속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밑에 요 문제는 원래 움직이고 있다가 충돌해서 멈춘 거예요. 지금 얘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얘네들의 차이점. 자,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구하라? 뭐 구하라는 소리예요 이거? ABC의 충격량 구하려는 소리죠? 그럼 뭐 해야죠? 몇 번 공식 써야지? 이거 찾아야죠. ABC의 충격량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충격량 공식 두 개 중에 뭐 쓸 거예요? 1번, 2번. 지금 주어진 힌트가 질량과 속도, 시간이에요. 그럼 1번 질량 속도가 들어간 걸 써서 충격량을 구해야겠죠. 1번 공식이 어떻게 돼요? 충격량 I는 제가 써놓고 MV-MV0잖아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A부터 갑니다. A가 받은 충격량 I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네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요, 이거. 충격량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랑 얘를 알아야 되는데 얘네 이게 나중 운동량이죠.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근데 얘네 나중에 다 어떻게 했어요? 전부 멈췄죠. 그럼 얘네 다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그죠? 얘네 이번엔 이게 싹 다 0인 거예요. 맞죠? 어차피 마지막엔 멈출 거기 때문에 나중 속도가 빵이라서 이번에는 여기가 다 빵인 거예요.
아까는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랬으니까 처음 속도가 빵이라서 이게 없었지만 여기서는 충돌 후에 정지했다 그랬으므로 이번엔 얘가 빵. 그리고 마이너스는 어차피 의미 없어요. 왜? 크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절대값 할 거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 M하고 V0만 곱하시면 돼요. 자, A는 질량 M 자리에 질량 들어가시고 곱하기 충돌 전 속도 얼마? V. 이게 A의 운동량 끝이에요. 운동량 변화량 끝. 이자 A의 충격량. B가 받은 충격량은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질량 얼마야? 2M. 처음 속도 V. 얘는 2MV인 거예요. 왜? 어차피 나중에는 멈출 거라 이 항이 빵이거든요. 따라갔습니까? 그럼 C가 받은 운동량 변화량, 즉 충격량은 얼마죠? C의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2, 4, 8MV. 끝! 왜 식이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어요? 원래는 MV-MV0를 해야 되는데 얘네는 MV가 나중 운동량이 다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MV0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만 해도 충격량이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크기니까 마이너스 D고. 이해했어요? 자, 뭐 구하라는 소리예요? 우리 몇 번 공식 써야 돼요? 이거 구하려면 2번 I는 FT 이거 쓸 거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 중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정확히 뭐예요? 힘이니까 요죠, 요. 그럼 얘랑 얘는 찾아서 갖다 때려 넣고 F를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A가 받은 힘부터 구해볼게요. 그러면 충격량도 A 거가 들어가야 되겠죠? A의 충격량 얼마? 이거 구했잖아요. MV. 갖다 넣으세요. A의 충격량 MV는 A가 받은 힘? 몰라. A가 받은 힘이니 FA로 표시할게요. 그 다음 시간 얼마 받았어요? 여기 T. 따라서 A가 받은 힘의 크기 FA는 T분의 MV가 되겠습니다. 이게 A가 받은 평균 힘, 즉 충격력의 크기예요. 그 다음 이번엔 B가 받은 충격량 얼마? 위에서 구했잖아요. EMV라고. 갖다 때려 넣으세요. B가 받은 충격량 EMV는 B가 받은 힘 FB라고 하겠습니다. 곱하기 B 시간 얼마나 받았어? ET 집어넣으세요. 따라서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T분의 MV. A와 B가 힘은 똑같이 받았군요. 오케이. C가 받은 힘도 구해볼게요. C가 받은 충격량 8MV. 1번에서 구했지 않니? 8MV는 C가 받은 힘 FC라 하겠습니다. 곱하기 얘 시간 얼마? 2T초. 그럼 따라서 C가 받은 힘의 크기는 2T분의 8MV니 T분의 4MV. 이게 ABC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식을 활용하시는지 알겠어요? 무조건 공식만 놓고 내가 이 중에 구하고 싶은 게 뭐지? 그럼 나머지 거는 문제에서 찾아서 다 때려다 넣으셔야 돼요. 거기에 기호로 표현되어 있다 기호까지 전부 이용해서 때려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기호 빼시는 거 아니에요. 기호도 숫자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래프가 이제 거의 대부분 힘시간 그래프가 나와요. 시험에는 거의 대부분 힘시간인데 정말 가끔 가다가 힘시간이 아닌 다른 그래프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한 90%는 힘시간을 주고요. 10%는 힘시간이 아니라 운동량 시간을 줘요, 여러분. 자, 제가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볼게요. 이건 운동량 시간, 이건 힘 시간이에요. 야, 정신 차려. 자,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5초 10뉴턴. 얘는 똑같아요. 5초. 여기는 운동량이니까 10kg/s. 단위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생긴 건 똑같은데 한 놈은 세로 축이 힘이고 한 놈은 운동량이에요. 이걸 A, B 그래프라 하겠습니다. B 그래프 먼저 보죠. B 그래프. 여러분, B 그래프에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충격량 어떻게 알죠? B 그래프에서? 민넓이죠. 이제 민넓이 구하면 충격량이 얼마예요?
25 뉴튼 세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힘 시간이기 때문에 민넓이를 구했을 때 충격량이 나와요. 그러면 A 그래프에선 충격량을 못 구합니까? 일단 A는 운동량 시간이니까 민넓이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민넓이의 의미가 없는 대신 얘 5초 동안 받은 충격량을 구하라 하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얘 5초 동안 받은 충격량을 구해라. 충격량의 다른 이름은 7글자. 충격량의 다른 이름은 운동량의 변화량.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다. 여러분, 얘 나중 운동량 얼마예요? 나중 운동량 어디 있어? 이게 나중이죠? 이게 처음이고. 얘 나중 운동량 얼마? 10. 처음 운동량 얼마? 빵! 그럼 얘 운동량 변화량 얼마? 10. 얘는 충격량 10N를 받은 거예요. 지금 민넓이 구했어요? 아니죠. 그냥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빵을 뺐죠. 힘 시간 그래프는 민넓이를 구해야 충격량이지만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그냥 나중 거에서 처음 거 숫자를 빼면 이게 충격량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 이해하였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일부 학교에서는 가르쳐줘요. 일부 학교.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민넓이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민넓이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대신 얘는 기울기의 의미가 있어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자, 이 운동량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를 제가 계산을 좀 해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즉 충격량. 맞습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 근데 충격량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원래 충격량 공식은 FT죠, FT. 그 1번 공식, 2번 공식 두 개가 있지만 충격량의 원래 기본 공식은 INFT예요. 2번 공식이 원래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라는 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해야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X 증가량은 시간이죠. 그럼 시간분의 여기서의 Y 증가량은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맞습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 충격량이나 마찬가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결국 충격량인 거잖아요. 운동량의 변화량 이꼴 충격량. 충격량 공식이 뭐라고요? FT. 그럼 기울기는 시간분의 충격량. 기울기가 뭐야? 힘이네. 얘 지금 기울기 구하면 얼마 나와요? 5분의 10해서 왜요? 5분의 10해서 2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5분의 10해서 2잖아요. 얘 기울기가. 응?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얘는 운동하는 동안 힘을 2N 받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얘가 받은 힘을 의미해요.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면 얘 움직이면서 힘 2N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물어보는 학교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 조금만 더 봅시다. 얘 지금 시간이 가니까 운동량이 증가 중이죠. 근데 운동량이 왜 늘어나고 있을까요? 얘는 지금 무엇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량은 P는 MV예요. 무조건 이해가 안 되면 공식부터 시작이에요. P는 MV지. 운동량이 늘고 있네? 이게 늘고 있네? 그럼 뭔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네? 설마 질량이 늘겠어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맞습니까? 질량이 늘어날 리는 없잖아요. 얘가 운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물체는. 여기까지 이해하였습니까? 자, 그럼 얘는 속도가 왜 빨라질까요?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해야 빨라지는데? 그렇죠. 힘을 받아야 빨라져요.
근데 얘는 힘을 얼마나 받고 있는 걸까요? 그게 기울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얘는 2N의 힘을 지금 받아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중이로구나. 그래서 운동량도 증가 중인 거구나. 이렇게까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밑넓이는 의미가 없어. 대신 운동량 시간을 줘놓고 야, 충격량 구해라. 그럼 어떻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냥 Y축에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하시면 끝. 그리고 혹시 얘가 힘 얼마나 받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밑넓이의 의미가 없는 대신 기울기의 의미가 있어. 기울기가 얘가 받고 있는 힘을 의미해. 아, 얘 2N의 힘을 받아서 지금 빨라지는 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80~90%는 얘를 줘요. 힘 시간. 그래서 밑넓이를 충격량으로 해서 뭐 속도를 구하거나 하는. 근데 정말 가끔은 운동량 시간을 줄 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외로 그래도 많이 나와요. 간혹, 간간히.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이제 라스트. 이거는 쉬우니까. 요거 기억나죠? 컵 떨어뜨리는 거. 똑같은 유리컵 A, B. 질량도 같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 유리컵 A, B를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데 얘는 그냥 땅바닥에 단단한 바닥, 시멘트 바닥. 얘는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려갖고 A 깨지고 B 안 깨지는 거. 이 기억나시죠? 자, 얘네 둘이 똑같은 컵이에요. 따라서 질량이 같아요. 거기다가 높이도 똑같이 떨어뜨렸어요. 높이를 똑같이 떨어뜨리면 얘네 뭐가 같아지냐면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에 뭐가 같아져요? 중3 때 하잖아요. 같은 높이에서 떨궜어요. 그럼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에 뭐가 같아요? 속도가 같죠? 이 왼수택이들아. 여러분, 그럼 만약에 제가 하나는 M짜리 하나는 질량 2M짜리 컵을 떨어뜨렸어요. 자,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에 속도는 B가 A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무거운 게 빨리 떨어져? 아니잖아요. 질량도 같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면 질량에 관계없이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도도 같아요. 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똑같이 1초당 9.8씩 속도가 증가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봐봐요. 얘네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질량과 속도가 같아. 질량과 속도가 같으면 무엇이 같은 거예요? M과 V가 같아. 그럼 뭐가 같은 거예요? 운동량이죠. MV.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충돌 전, 운동량, MV로 같은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그리고 둘 다 바닥에 도달했어요. 자, 둘 다 바닥에 도달하고 남은 속도가 얼마가 돼요? 0이죠. 멈추니까. 그럼 충돌 전 운동량도 같고 충돌 후 운동량도 빵으로 같으니 결국 얘네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거네요.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리든 방석에 떨어뜨리든 운동량의 변화량, 즉 두 컵이 받는 무엇이 똑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다른 이름, 오늘 하루 종일 이걸 하고 앉아있구만. 충격량이 둘이 똑같다는 얘기죠. 맞아요?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얘네들의 충격량이 같은 거예요. 완벽하게. 왜?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그러면 얘네는 충격량을 똑같이 받아요. 근데 A는 깨지고 B는 안 깨졌어요. 자, 이유를 설명해봐요. 충돌 시간이 이걸 원래 서술형으로 쓸 땐 이렇게 해야 되죠. 얘네가 바닥에 도달하기 전 I는 FT에서 충격량은 둘이 똑같이 받았습니다. 동일해요. 왜? 충돌 전 운동량도 같고 충돌 후 운동량도 같으니 변화량이 같아. 아이고, 충격량을 똑같이 받았구만. 근데 여기 떨어질 때랑 여기 떨어질 때랑 뭐가 달라? 시간이 다르다 이거예요. 자, 둘 중에 누가 시간이 길어요? 방석이 길어요. 그러면 시간을 길게 받았어요. 얘가 똑같은 상태에서. 힘을 더 적게 받은 거죠. A와 B가 받은 충격량은 같아. 근데 푹신한 놈이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요. 왜? 딱딱한 바닥은 땅! 끝! 푹신한 바닥은 딱 닿는 순간 방석과 함께 푹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그만큼 힘이 줄어요. 충격력을 덜 받아요. 힘을 덜 받았기 때문에 B는 깨지지 않았다. 자, 이걸 서술형의 서술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고요. A와 B가 받은 무엇은 같으나 충격량은 같으나 무엇이 달라서 충돌 시간이 B가 더 길어서 무엇을 B가 힘을 B가 더 적게 받아 깨지지 않았다.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충격량은 똑같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충돌 시간이 달라서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푹신한 데 떨어진다고 해서 충격량을 덜 받는 건 아니다. 충돌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는 거다. 이걸 이용한 예시 뭐 있습니까? 에어백. 딱딱함에 빵 부딪히는 것보다 푹신한데 푹 들어갔다 나와. 에어백이 터졌을 때랑 안 터졌을 때 내가 받는 충격량 어느 쪽이 커? 똑같다니까 이 그지야. 충격량은 똑같다니까요. 터지든 안 터지든 양은 같아요. 뭐가 다른 거야? 충돌 시간에 따른 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양은 터지나 안 터지나 똑같아요.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에어백, 에어매트.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포수가 야구공 받을 때 손을 공과 함께 같이 뒤로 빼는 거. 충돌 시간을 늘려서 힘을 덜 받기 위해.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착지하면서 무릎을 구부리는 것. 충돌 시간을 늘려서 힘을 덜 받기 위해. 충격량은 다 똑같다. 오케이? 자, 근데 에어백은 요걸 이용한 안전장치예요. 그럼 안전벨트는? 벨트는 뭘 이용해서 다치지 않게 하는 겁니까? 그건 관성이죠. 내가 안전벨트를 안 하면, 자, 달리다가 사고가 나서 차가 딱 순간 멈췄어요. 그죠? 나는 앞으로 계속 움직이려는 관성 때문에 몸이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다치는 거예요. 얘는 그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안전장치지만 원리가 다르다. 에어백은 충격량은 같으나 충돌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는 것이고, 벨트는 관성에 의해 몸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이걸 진짜 혼동을 많이 하시던데, 충격량이 같을 때 시간을 늘리면 힘이 줄어요. 그럼 덜 다쳐요. 그죠? 에어백처럼. 근데 똑같은 경우에도 이번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번엔 얘가 일정한 거예요. 힘을 똑같이 줘요. 힘을. 똑같은 힘을 주는데 시간을 짧게 주는 경우와 길게 주는 경우. 자, 힘을 얘는 1초 주고 얘는 2초 줬어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충격량이 커요? 2초 준 애가 충격량을 실제로 크게 받는 거죠. 이 경우는 정말 충격량이 커지는 거예요. 충격량이 커지면 뭐가 바뀌게 해요? 충격량은 이렇게도 구하지만 MV-MV0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으로도 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커지면, 자, 얘를 조금 식을 정리해 볼까요? M으로 묶을 수 있어요. 어차피 충돌 전이나 후나 질량은 똑같으니까요. 그럼 결국 이게 커진다는 건 이 중에 누가 커진다? 질량이 커질, 내가 힘을 준다고 질량이 커질 리는 없잖아요. 뭐가 커지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량이 커지는 거예요. 즉 똑같은 힘이어도 시간을 더 오래 주면 충격량이 커져서 이거 속도가 더 많이 변해요. 즉 튀어나갈 때 더 빠르게 튀어나가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한 게 뭐예요? 총. 자, 짧은 총과 장총, 권총과 장총. 이게 짧은 총 같은 경우는 총신이 짧아요. 그러면 총알이 여기 있는데 스프링이 총알을 밀어냅니다. 스프링이 총알을 밀어내는데 시간이 짧게 걸려요. 그럼 총알이 받는 힘도, 힘은 똑같지만 충돌 시간이 짧으니까 충격량이 작아서 속도가 좀 느려요. 근데 이게 총신이 길어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스프링이 쭉 이만큼을 미니까 똑같은 힘이어도 더 긴 시간을 받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럼 긴 시간을 받으니까 얘가 여기서 출발할 때 속도가 권총보다 훨씬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진짜로 힘은 똑같은데 얘가 충돌 시간이 길어서 충격량을 많이 받아서 속도가 더 빠르게 출발해서 더 멀리까지 날아간다. 이거예요. 요거와 안전장치와 이거 구분이 돼요?
안전장치는 얘가 일정한 거예요. 충격량. 이게 똑같은데 시간을 늘리면 힘이 줄어서 덜 다치는 거고요. 저 총 같은 애는요. 힘이 같은 거예요. 힘은 똑같이 주는데 더 오래 힘을 받을수록 충격량이 커져서 속도가 더 빨리 나가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요 케이스의 예시는 대부분 안전장치랑 관련이 있어요. 아까 에어백, 에어매트 뭐 이런 것처럼. 반면 요거의 예시는 뭔가 더 빠르고 멀리 날려보내고 싶을 때 힘을 더 오래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기억나죠? 테니스. 빵 하고 빵 하고 언제 더 공을 멀리 날릴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빵이야? 거짓말 하지 마. 빵이죠. 똑같은 힘이어도 더 길게 오래 주면 얘가 같은 힘을 오래 받아서 충격량이 늘어나니까 공이 더 왜 빠르고 멀리 간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당구 쳐봤어요? 당구 칠 때 어떻게 해? 자, 빵이야 빵이야. 내가 계속 돌리고 싶어. 빵.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야 그만큼 힘을 더 오래 줘서 충격량을 늘려서 더 빠르게 많이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요. 이 두 개의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 이 두 번째 예시로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빨대 문제예요. 이런 거 본 적 있죠? 사람이 빨대 이렇게 입에 물어요. 이 빨대 안에는 그 면봉 있죠? 면봉 꺾어갖고 대가리만. 면봉 대가리만 여기다 이렇게 넣어놔요. 그리고 훅 부는 거예요. 근데 면봉 대가리를 자 A 위치에 넣고 훅 불었을 때랑 B 위치에 넣고 훅 불었을 때랑 언제 똑같은 세기로 불었다고 쳤을 때 어느 면봉이 더 멀리 날아가냐? A. 그 이유가 뭐야? 힘은 똑같이 줬어. 똑같은 세기로 불었으니까 힘은 똑같이 줬는데 얘가 지금 힘을 받는 시간이 더 B보다 길어요. 힘을 받는 시간이 길면 뭘 많이 받은 거예요? 충격. 힘을 받는 시간이 길면 충격량을 진짜로 많이 받은 거예요. 그죠? 충격량을 많이 받으면 날아갈 때 속도가 그만큼 빠르게 출발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안전장치랑 구별이 돼요? 구별돼요? 네, 이거 구분 가능하셔야 돼요. 요즘엔 안전장치보다도 오히려 얘가 더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사실. 그리고 힘이 똑같은 상태에서 시간을 늘리면 더 빠르게 보낼 수 있죠? 더더더더 빠르게 하고 싶죠? 힘도 같이 늘리면 돼요. 힘도 더 세게, 시간도 더 오래. 그러면 진짜 빨리 날릴 수 있죠. 충격량을 엄청 받는 거잖아요. 두 개를 다 늘려도 돼요. 가능하다면. 오케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자, 이게 이해되셨으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죠. 이걸 한번 알려줬나?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에다가 총 쏘는 거 얘기해줬어요? 나무에다 총을 쏘는데 A는 나무로 만든 총알, B는 같은 총알인데 고무로 만든 총알. 고물이래, 고무. 자, 그러면 얘네들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요. 질량 똑같이 M, 속도도 똑같이 출발했다 칩시다. 날아갔는데 나무로 된 총알은 날아가서 나무에 팡 박히고 끝났습니다. 고무 총알은 팅 하고 튕겨 나왔어요. 자, A와 B 중에 나무에 더 큰 충격량을 준 건 누구니? B. 왜요? B가 맞아요. 왜? 누가 없어? 누가 없어, 영. 그죠? 자, 지금 거의 맞췄는데 납 같은 경우, 요 납총알 경우 둘이 질량도 같고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도 같다면 출발할 때 운동량을 똑같이 갖고 출발해요. 뭐 MV라 치면 출발할 때 똑같이 갖고 출발했어요. 근데 얘는 나중에 나무에 박히니까 속도가 빵이 되잖아요. 나중 운동량이 0이 되죠.
그럼 얘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거 빼기 처음이니까 마이너스 mv. 물론 이제 크기만 따지는 거니까 절대값이니까 얘가 받은 충격량은 결국 mv거든요. mv 이만큼 변했죠. 근데 얘는 mv를 갖고 출발해서 튕겨 나왔어요. 나중 속도가 0이 아니에요. 그럼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제가 mv 프라임이라 놓고요. 근데 출발할 때하고 튕겨져 나왔을 때 방향이 어때요? 반대죠. 그럼 얘는 한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거든요. 얘 변화량 구해볼래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에요. 여러분, 얘는 변화량이 mv고요. 뭐 마이너스가 물론 있지만 절대값이니까. 얘는 결국 따지고 보면 mv 플러스 mv 프라임인 거잖아요. 절대값만 따지는 거니까. 그럼 누가 변화량이 더 커요? 이쪽이 변화량이 더 큰 거예요. 튕겨나온 애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충격량은 A보다 B가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오케이? 감 왔습니까? 이거를 나무로 안 하고 이제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주죠. 유리컵 같은 애들은 떨어지면 빵 하고 깨지고 끝나는 거지만 공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떨어뜨렸더니 바닥에 찰흙으로 만든 공이라 바닥에 탁 붙어서 끝났고요. 얘는 고무공이라서 떨어뜨렸는데 팅 하고 튕겨 올랐다. 요까지. 질량도 높이도 똑같다. 둘 중에 누가 더 충격량을 많이 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질량과 속도가 같으니 처음 운동량 같고 얘는 마지막에 0으로 끝났지만 얘는 마지막에 운동량이 빵이 아니야. 나중 운동량 있어요.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부호가 반대죠. 그럼 실제 변화량은 둘 중에 누가 큰 거예요? B가 큰 거죠. 이해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 왔어요? 아, 좋아요. 요게 운동량 충격량이에요. 오늘 한 것 중에 기억하셔야 되는 거 1번 관성이 뭐냐? 아주 가끔 가다가 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물어볼 때 있어요. 아, 한번 운동하기 시작한 물체는 계속 등속직선 운동하는구나. 이걸 의미한다. 관성이다. 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관성의 얘는 뭐 주면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 공식 외우시고 요 충격량 1번 공식은 MV-MV0로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M으로 묶어서도 쓰실 수 있어야 되고 V-V0. 왜냐하면 어차피 충돌한다고 질량이 변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공식 싸그리 암기하신 후 몇 번째 공식을 이용하여 이 중에 누구를 구할 것인가. 나머지는 갖다 때려 넣어서 계산하시면 끝.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한쪽에 마이너스만 잡아줘. 그리고 만약에 그래프가 나오면 8, 90%는 힘시간이야. 힘시간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민넓이 계산해. 민넓이를 구하면 충격량이 돼. 그럼 I는 FT 그래프에서 I는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끔 운동량 시간 줘. 얘는 민넓이 의미 없어. 그냥 낮은 거에서 처음 거 빼면 충격량이고 간혹 기울기를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게 힘이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심화로 가끔 나오니까. 그 다음 기호로 주어지는 것도 그냥 공식의 기호까지 포함하여 때려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기호 나온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무엇이 일정할 때 뭐를 늘려서 뭘 느리고 줄이고 하는지 구분하는 거 두 가지. 여기까지 하시면 운동량, 충격량은 끝나는 겁니다. 어때?